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 그의 특기인 거래식 접근법을 외교 관계에 적용하여 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빠른 시일에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다면 10억 달러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인구의 세계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10억 달러가 먼저 지불되고 평화회담이 빠르게 진전될 경우 10억 달러가 더 지불될 수 있다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임마누엘 샤카부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민공사 발전의 이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는 순전한 보상적 차원이며 만약 이스라엘과 화해를 이루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다면 10억 달러의 원조를 더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은 거래인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에게는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걸프만 국가와 같이 인도네시아 꼭 보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는 지난 30-40년 동안 가려진 인도네시아의 잠재성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지요. 이스라엘은 벌써 하루에도 수천 명이 두바이로 휴가를 떠나는데요. 이는 UAE와 평화협정의 열매입니다. 또한 모로코 출신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모로코의 라바스로 가고 싶어하고 또 모로코로 여행을 갑니다. 이 또한 평화협정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관광산업이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영향은 이스라엘의 기술 시장과 인도네시아의 낙후된 농업과 다른 경제 분야를 발전시킬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공회의소의 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미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은 은밀하게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이미 이러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는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는 다른 통로를 통해 교류가 있었습니다. 연간 약 5억 달러 정도의 상당한 거래가 있는데요. 이 중 80%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상품에 의한 것이고 20%는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산업 제품의 수출로 발생된 것입니다. 일부는 직접 수출입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3국을 통해 거래된 것입니다. 물론 사업가들 간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랍국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최근 UAE, 모로코, 수단과 바레인의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맺음으로 팔레스타인 당국이 형제 자매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게 만들었고 많은 논쟁과 우려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좀 다른가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떠한 우려가 있습니까? 상당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소수이지만 강경한 이슬람 급진 세력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별다른 해결 없이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맺는다면 인도네시아 정부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명하게 무슬림 권위 당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개편된 내각과 앞으로 세워질 종교부 장관은 이슬람 온건파이며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부 개편을 고려해 볼 때 국교 정상화가 수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2주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당면한 상황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